오늘의 이야기는 새벽 1시 미국 위스콘신주의 작은 시골 마을 베런 카운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실 이 지역은 미국 안에서도 그렇게 잘 알려진 곳은 아니에요. 인구가 겨우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넓은 들판에 숲이 이어지고 아스팔트마저 낡아 있는 오래된 도로들. 그야말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범죄랑은 딱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그날 밤 이 마을에서 벌어진 일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2018년 10월 15일 언제나처럼 조용하던 새벽 베런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 911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그 시간대 전화가 오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뭐 온다고 해도 대부분 길에 사슴이 뛰어들었어요 같은 경미한 신고였죠. 그래서 처음엔 경찰도 뭐 별일 아니겠지 했대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누군가 말하는 게 아니라 작게 끊기는 숨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막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비명 같기도 한 소리가 들리기도 했대요. 무슨 말을 하려다가 도중에 멈춘 것 같은 기척, 멀리선 뭔가 금속 긁히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정확히 45초 뒤 그 전화가 아무 말 없이 그냥 뚝 끊깁니다. 바로 위치 추적에 들어갔고요. 경찰이 도착한 집에선 끔찍한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13살의 제이미 클로스. 조용한 아이예요. 말수가 많지는 않은데 눈웃음이 참 예쁜 아이였다고 합니다. 활달하진 않아도 누가 먼저 다가가면 수줍게 웃으면서 대화를 받아주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고 친구들이랑도 무난하게 잘 지냈고요. 동네에선 그냥 착한 아이라고 알려져 있었대요. 부모님한텐 당연히 자랑스러운 딸이었고요. 제이미의 부모는 맞벌이 부부였어요. 둘 다 정육 공장에서 일했고 새벽같이 출근해서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했죠.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참 단단하고 따뜻한 가족이었어요. 아침엔 엄마가 도시락을 챙겨주고 저녁엔 세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아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했고요. 그런데 그 평범하고 소중했던 일상이 그날 밤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2018년 10월 15일 새벽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집은 더 이상 평범한 가정집은 아니었어요. 현관 바닥에 제이미의 아버지 제임스 클로스가 쓰러져 있었고 몸에는 총상이 남아 있었어요.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집 안쪽 욕실 근처 복도엔 어머니 데니스 클로스가 발견됐어요. 그녀 또한 심한 출혈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현장에는 피와 부서진 문틀 말고는 범인의 흔적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근데요, 그 현장에서 경찰을 가장 당황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이미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집안 구석구석을 열심히 뒤졌지만 아이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도망친 흔적도 없고 숨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아예 없어진 거예요. 현관문은 밖에서 강제로 부순 흔적이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유리창은 하나도 안 깨져 있었고요. 집 안은 이상하리만치 깨끗했다고 합니다. 도둑이 들었으면 어질러져 있어야 할 물건들 다 그대로였고요. 거실 식탁엔 아직 치우지 않은 접시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전자레인지 안엔 데우다가 만 음식도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누가 정확하게 시간 딱 맞춰 들어와서 아무 소리 안 나게끔 처리한 느낌? 경찰은 금방 알았죠. 이건 단순 강도도 아니고 우발적인 범행도 아니었다는 걸요. 누군가가 이 가족만을 목표로 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부부를 죽이고 아이를 데려간 굉장히 계획적인 범죄였어요. 경찰은 바로 납치 가능성을 의심했어요.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유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바로 FBI까지 움직였대요. 지역 경찰, 주경찰, 연방 수사국까지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이 동원됐죠. 헬기 수색, 드론, 탐지견, 그 마을 근처 모든 방범 카메라까지 뒤졌지만 24시간, 48시간이 지나도 어떤 단서도 안 나왔어요. 점점 사람들의 마음엔 불안감이 쌓여가고 있었죠. 아이 실종 사건에서 시간이 길어진다는 건 생존 가능성이 점점 낮아진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제이미 클로스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미국 전역이 술렁였어요. 한 가정이 눈 깜짝할 새에 무너졌고 13살짜리 아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 사람들은 그저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들,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 몰려들었습니다. 이웃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까지 차를 몰고 와서 숲, 강가, 도로 주변까지 다 뒤졌어요. 마을 여기저기엔 제이미의 얼굴이 담긴 실종 전단지가 붙어 있었고요. 전봇대, 마트 입구, 커피숍, 심지어 버스 정류장까지 혹시 이 아이를 보셨나요? 이 문구가 온 동네를 덮었다고 합니다. 헬기, 드론까지 동원돼서 산속, 들판, 폐가까지 항공 촬영이 진행되었고요. 수색견은 가족의 집 근처를 중심으로 냄새를 따라 도로까지 추적했지만 결과는 늘 똑같았어요. 정말로 누가 제이미를 어디 깊은 곳에 철저히 숨긴 것 같은 느낌이었죠.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은 전국에서 무려 2만 건이 넘는 제보를 받았다고 해요. 새벽 2시쯤 낯선 차가 마을을 지나가더라고요. 마트에서 봤던 아이 제이미 같아요. 이런 전화가 정말 수도 없이 들어왔죠. 그만큼 사건에 대한 관심이 컸다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이 제보들 전부 허탕이었습니다. 누구 닮았다고 해서 신고했지만 결국 아니었고 아예 엉뚱한 사건이랑 섞인 제보도 있었고요. 진짜 정보는 없고 혼란만 쌓여갔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내부도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다들 열정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열기가 점점 식어갔죠. 언론도 처음엔 모두 제이미를 찾자! 라고 외쳤지만 그 뒤로는 점점 자극적인 뉴스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방송은 범인이 이미 국경을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도 꺼내기 시작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갑니다. 3일, 일주일, 2주, 한 달, 2달. 처음엔 계속해서 브리핑하던 경찰도 점점 입을 다물기 시작했고 뉴스는 다른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마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지만 클로스 가족의 집은 여전히 그날 밤 그 흔적 그대로 텅 빈 채로 남아 있었죠. 그리고 결국 경찰 내부에선 조심스럽게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유괴가 아니라 살인사건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제이미가 이미 죽었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죠. 제이미의 이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절대 희망을 놓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다른 뉴스로 눈길을 돌렸고 제이미 클로스라는 이름은 천천히 조금씩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2019년 1월 제이미가 사라진 지 88일째가 되던 어느 날 위스콘신 북부의 숲속 마을 고든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오후 한 주민이 평소처럼 개를 데리고 눈길을 걷고 있었는데 나무 사이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뛰쳐나온 거예요. 맨발에 옷은 너무 헐렁했고 얼굴은 얼어 있었고 눈빛은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어요. 소녀는 헐떡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 이름은 제이미 클로스예요. 제발 경찰 좀 불러주세요. 신고를 받고 경찰이 몇 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요. 그 소녀가 말한 이름은 바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실종된 아이 제이미였어요. 제이미는 살아있었어요. 도망쳐 나온 겁니다. 그 끔찍했던 88일 동안의 감금 속에서 혼자서. 그때까지도 아무도 몰랐어요. 아이가 어디에 있었는지, 누군가에게 잡혀 있었던 건지, 그리고 그 지옥 같은 공간을 만든 사람이 누구였는지. 경찰은 주변 도로를 바로 수색했고 곧 수상한 차량 한 대를 발견합니다. 검문에서 경찰이 조용하게 물었어요. 혹시 이름이 제이크입니까?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제이크 토머스 패터슨이 체포됩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제이크는 전부 털어놓았어요. 네, 제가 했습니다. 아이를 데려간 것도 부모를 죽인 것도 모두요.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쯤이었어요. 우연히 제이미가 학교 버스에서 내리는 걸 본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저 아이를 데려가야겠다.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그때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실행했을 뿐입니다. 21살, 범죄 전력도 없고 조용하고 말수도 적었던 청년.
동네 사람들조차 그 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랐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눈에 띄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날 이후로 제이크는 모든 걸 치밀하게 준비하기 시작해요. 먼저 차량을 손봤어요. 자기 차 번호판을 떼고 차에 붙어있던 스티커나 장식도 전부 제거했고요. 안 보이게끔 앞유리에 안개등을 달고 뒷좌석 창엔 커튼까지 쳤죠. 그리고 장소. 숲 깊숙한 곳에 혼자 사는 단층집. 겨울이면 차도 못 들어올 만큼 외진 곳이었어요. 그 집 지하실을 직접 감금용으로 개조했습니다. 창문은 안막으로 가리고 벽엔 방음 시트를 붙이고 문엔 자물쇠에 걸쇠까지. 완전히 폐쇄된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2018년 10월 15일 제이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른 새벽 제이미의 집으로 향한 그는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갔어요. 제일 먼저 마주친 사람은 아버지 제임스. 제이크는 망설이지 않고 총을 쏩니다. 총소리를 들은 어머니 데니스는 욕실로 몸을 숨겼지만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그녀도 제이크에게 들켜버렸죠. 그리고 다시 총성이 울립니다. 부부는 단 몇 분 만에 목숨을 잃었어요. 그 후 제이크는 제이미를 끌고 나갑니다. 눈을 가리고 손을 묶은 채 자기 차 뒷좌석 바닥에 숨겨둔 공간에 아이를 밀어넣고는 곧장 100km 떨어진 고든으로 향했어요.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이미는 침대 및 바로 그 공간에 갇힙니다. 높이 50cm도 안 되는 좁은 틈. 성인은 못 들어가고 아이조차 몸을 웅크려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바닥은 차갑고 공기는 탁하고 환기도 안 되는 숨막히는 공간이었죠. 제이크는 제이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낮에는 조용히 있어. 아무한테도 들키면 안 돼. 움직이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마. 안 그러면 끝이야. 실제로 그는 택배가 오거나 가족이 올 때마다 제이미를 침대 밑에 밀어넣고 빨래바구니 같은 걸 주변에 쌓아서 가려버렸어요. 노크 소리만 들려도 제이미는 숨을 죽이고 조용히 있어야 했어요. 소리 하나 내면 안 되고요.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창문조차 없었어요.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채로 아이는 그 좁은 공간에서 무려 88일을 버텼던 거예요. 도망이 아니라 그냥 그땐 살아남는 것만이 목표였던 거였죠. 제이크가 외출한 틈에 잠깐 나올 수는 있었지만 그때조차도 마음 편히 움직이지는 못했어요. 조금만 수상한 눈빛을 보여도 제이크는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 숨어! 아무도 널 찾지 못하게 해. 제이미는 매일같이 생각했대요. 내가 도망치면 죽을까? 아니면 그냥 여기서 평생 갇혀 지내야 하는 걸까? 그 좁은 공간에 혼자 있으면서도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움직일 틈도 없고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완전히 혼자였죠. 먹는 건 하루에 한 번. 그것도 차가운 음식 아니면 대충 던져준 인스턴트 같은 거. 물도 충분히 마실 수 없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이미는 공포를 넘어서 그냥 체념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바닥의 틈, 자물쇠가 열릴 때마다 나는 딸깍 소리, 문 여닫는 소리, 제이크가 나갔다 돌아오는 시간, 이런 거 하나하나를 계속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계산했대요. 도망칠 수 있는 가능성? 거의 없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이미는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기회는 올 거야. 오면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마침내 2019년 1월 10일 그날 제이크가 외출을 했고 집 안은 조용했고 창밖엔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대요. 신발도 못 신은 채 제이미는 살금살금 문고리를 당겨봅니다. 찰칵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 순간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머리는 새하얘졌지만 제이미는 그냥 문을 열고 열심히 뛰기 시작했어요. 맨발로 차가운 눈길을 내디디면서 바람을 가르고 길도 없는 숲속을 헤치고 나아갔어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그리고 계속 일어나고 그러면서 계속 달렸어요. 손은 얼고 발은 찢어질 것처럼 아팠지만 나뭇가지도 밀치고 땅바닥도 기어가면서 제이미는 단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나는 살아야 해. 살아서 돌아가야 해. 그렇게 제이미는 88일간의 감금에서 스스로 탈출했습니다. 제이미가 뛰어가서 도착한 집, 그 집주인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눈도 맞고 얼굴은 창백하고 맨발에 손도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그 아이 눈에 두려움보다 분노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집주인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곧바로 경찰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도로에서 수상한 차량 한 대가 발견되었어요. 운전자는 제이크 토머스 패터슨. 제이미가 말한 특징과 딱 들어맞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이크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모든 걸 인정했어요. 네, 제가 했습니다. 표정도 그 흔한 후회, 분노, 눈물 이런 게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무표정, 담담했대요.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이크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고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일로 한 가정이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 그거에 대한 죄책감 같은 건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제이미는 달랐어요. 그 조용했던 아이가 법정에서 당당히 앞을 바라보면서 직접 쓴 진술서를 큰 목소리로 읽어내려 갑니다. 당신은 나를 감금했지만 나를 무너뜨리진 못했어요. 나는 여전히 제이미 클로스고 내 인생을 되찾을 거예요. 그 말에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은 다 울었다고 합니다. 결국 법원은 제이크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어요. 위스콘신주는 사형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절대 사회에 나오지 못하는 거죠. 나중에 심리학자들이 제이크에 대해 분석한 자료도 나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인 사이코패스라기보단 극도로 고립된 자아가 만들어낸 아주 왜곡된 폭력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건 그냥 사이코의 충동이 아니라 외로움과 단절, 그걸 혼자서 오랫동안 품고 있던 사람이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 기억 속에 충격적인 유괴 사건이라고 남아 있어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요, 그 잔혹함 자체보다 이런 범죄가 얼마나 쉽게 벌어졌느냐 였어요. 제이크는 길을 걷다 우연히 스쳐 지나간 아이를 단 한 번의 타깃으로 잡았고 불과 몇 주 만에 그 모든 걸 준비해서 그대로 실행에 옮겼어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고 망설임도 없었고요. 제이크를 막을 수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의 부모도, 주변 친구도, 학교도, 사회도 제이크 안에 있던 어두운 욕망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건이 사람들한테 더 큰 불안감을 줬던 이유는요, 도시의 감시 시스템조차 무력했다라는 점이에요. 수십 명의 경찰, 드론, 헬기, 탐지견, 게다가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까지 움직였는데도 제이미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결국 제이미를 구한 건 그 누구도 아닌 제이미 본인 자신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제이크 같은 누군가를 스쳐 지나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구독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사건들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바로 구독하고 확인하세요.